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도 물론이고요. 정말 심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심란할 일이 아니고 아주 희망적인 부분들도 보입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그 친중 그죠? 친중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이건 무슨 뭐 이제 바이든이 곧 대통령이나 된 듯이 네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 언론들에 의해서 마치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네 대통령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의해서 바람잡아서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언론들에 의해서, 네, 언론이 바이든을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국민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뭐,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네, 한술 더 떠서, 이거는 뭐, 네, 어떻게 도저히 뭐랄까,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됐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네, 또 간간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네, 많은 방송들이 있고, 저도 그것들을 이제 쭉 모아서, 짜집기를 좀 해봤습니다. 짜집기를 해서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죠. 네.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이미 다 흐름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자유의 창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지도는 미국의 지도죠. 미국의 각 주들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것이고 파란색은 바이든이 이겼다는 곳인데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이번에 문제가 된 곳입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듯 하다가 네, 막판에 뒤집기를 해서 바이든이 이겼다 하는 것이죠. 네. 자, 먼저 서부 쪽을 좀 보시면 말이죠. 서부 쪽을 보시면 요게 네바다주입니다. 사막.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네, 그리고 요 아래 애리조나주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 유명하죠. 애리조나와 네바다가 이곳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부정선거 증언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에서도 참 유세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쪽에 그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유세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막판에 바이든이 가져간 것으로 이렇게 엎어졌는데 잘하면 애리조나도 소송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는 곳, 네바다도 뒤집어질 수 있는 곳 그렇게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부 쪽으로 중동부로 오게 되면 여기에 호수가 있죠. 미시간 호수가 있고 미시간 호수 양쪽으로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요 두 곳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부로 오게 되면 여기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이 20명. 자, 이 펜실베니아 향방이 중요했는데 여기가 가장 부정선거가 극심한 곳 같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정말 이곳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가 원래는 이것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인데 초장에 아예 굳히기를 들어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9석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죠? 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아니야 텍사스가 가장 많네요. 네, 텍사스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도 스윙 스테이트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이제 완전히 굳히게 들어갔고 그 위에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요 두 곳이 이게 흰색으로 있는 것은 이제 대법원에다가 개표를 중단해달라 해가지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바이든이 총 279석인가 그렇게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를 합하면 31석이에요. 31석이 빠지게 되면 만약에 31석이 빠져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죠. 그리고 위스콘신 만약에 미시간까지도 뒤집어진다. 그러면 26석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이거 아마 선거가 무효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부정선거가 극심했는지. 자, 그래서 이런 현황을 보시면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거론되는 것들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어떤 분이 정리를 했는데 참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우리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의 4.15 부정선거, 그 이전에 뭐 5구 보궐대선, 6.13 지방선거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터져서 한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 유사한 점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주 참 세심한 것까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이기고도 표정이 안 좋다 이런 걸 아주 세심하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 미국 부정선거 유사점 먼저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렇죠. 여론조사로 여론조작으로 먼저 분위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코로나 핑계로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장려한다. 장려한다기보다 이제 몰이를 하죠. 사전투표 쪽으로 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투표가 편하다. 그래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바람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사전선거 우편투표에서 특정 후보 몰표가 나온다. 이거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편투표에서 바이든이 몰표를 얻었습니다. 몰표. 뭐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 마찬가지죠. 사전선거 우편투표에서 더불어 몰표 가져갔죠. 그리고 개표 과정을 보이지 않도록 종이로 가린다. 그렇죠. 우리도 CCTV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CCTV가 없죠. 투표소에 CCTV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개표 과정을 이번에 미국에서는 참관인들한테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는 뭐 개표 과정을 안 보여준 건 아닌데 워낙에 우리 참관인들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과정을 안 보여준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투표소에서의 그 CCTV 영상을 남기지 않았다. 뭐 그 정도가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도 표정이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후보 정당 투표가 다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뭐 따로 항목을 다루겠지만 다운 밸럿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지방선거 때요. 2018년도 동시 지방선거 때도 보면 그 예를 들면 서울시장을 뽑고 또 그 밑에 구청장을 뽑고 서울시 의회 의원을 뽑고 또 구의회 의원을 뽑고 이렇게 한꺼번에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선거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인데 그 밑에 그 아래에 있는 구청장이라든가 시의원, 구의원 선거 요걸 가리켜서 이제 미국에서는 다운 밸럿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운 밸럿. 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 대통령 선거 말고 상원, 하원 의원을 같이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또 투표가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7,500만 표 정도를 가져가서 7,100만 표 정도를 득표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운 밸럿 부분에서는 네, 공화당에게 민주당이 졌다 이겁니다. 네, 참패를 했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네, 네, 서로 달라요. 대통령은 바이든 뽑으면서 상원 하원은 공화당 뽑았다.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언밸런스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4.15 때도 그렇죠. 4.15 때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를 뽑으면서 그 다음에 그 비례대표 때는 본투표에서 비례대표는 뭐 미래통합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한다. 네, 무척이나 노력한다는 건 뭐냐? 네, 언론 플레이에 집중한다 이거죠. 네,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그냥 네, 받아들여라. 바이든이 이긴 거를 인정해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박까지 합니다. 나중에 백악관에서 드러내겠다. 뭐 그렇게 하죠. 네, 쫓아내겠다. 협박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중에 자 어떤 분들은 좀 발빠른 분들은 좀 멀리 좀 미리 내다보는 분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는 거를 걱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에게 승복을 하고 만약에 순순히 물러나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감옥 갈 것을 걱정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뭐 승복할 뿐이 아니고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가 유사한데 자 우리 이제 이번에 한국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로또 맞았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만의 이게 부정선거전이었으면 쉽게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제 미국마저 부정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뭐가 사라지냐? 설마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부정선거가 정말 있기는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위스콘신 투표율을 보게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미국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자, 위스콘신주에서 투표율만 해도 아주 특이합니다. 네. 역대 위스콘신 투표율 2000년부터 살펴보면 약 20년간 2000년에 67.01%, 67%. 자, 2004년에 좀 올라가 봤자 73%, 2008년도 69%, 또 12년도에 70%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리고 16년도에 조금 내려가서 67%. 자, 위스콘신의 역대 대통령 투표율은 많이 가봐야 최대 맥시멈 73%. 그렇죠? 그리고 한 67%.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쩌자고 2020년에 와서는 89.25%, 89.3% 정도 투표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그 오버된 부분만큼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서 집어 쳐넣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평균치보다는 조금 너무 최고치, 지난 과거 최고치 73% 잡아주고, 73%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것도 참 힘든 건데, 89.25니까, 그 73% 넘어가는 부분은, 어쩌면, 저거는 가짜표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든 득표, 다운 밸럿, 표는,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한테 투표를 했는데, 자, 그 아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해서, 뭐 등등, 뭐 보안관까지 있겠죠. 뭐, 그런 다운 밸럿에서는 그 빈 공간, 다운 밸럿, 그 아래 상원, 하원 뽑는 그 후보자에게는 기표를 안 한 거예요. 기표를 안 한 것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것이 약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34%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바이든에게 투표했지만 그 아래 민주당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뽑지 않은 빈 공간으로 있는 투표용지가
전체의 34%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냐? 기존에는 약 한 21% 정도 잡아줬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관심이 있고 선거인들이 그 상원이나 하원은 관심 없고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한 거죠. 투표를 포기한 상원, 하원 그 다운 밸럿은 투표를 포기한 것이 기존에는 한 21% 전후가 되는데 이번에 2020년에는 바이든 투표지의 34%가 34%가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다운 밸럿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기존 21% 잡아주게 되면 34%는 뭐예요? 13%가 초과했죠. 그 13%가 어쩌면 가짜 용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것이 약 한 970만 표, 한 1000만 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급격하게 늘어간 다운 밸럿 그 포기 투표지,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투표지 약 한 1000만 표 정도는 가짜 투표용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특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7100만 표를 득표를 했고요. 바이든은 7500만 표를 득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대통령이 되었던 민주당 그 오바마나 힐러리를 보게 되면 자, 오바마가 2000 몇 년도인가요, 이게? 2012년도에 6,591만 표에 조금 넘은 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6년대 힐러리는 6,585만 표를 받았어요. 6,585만 표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죠, 사실은. 전체 득표수에서는. 그러나 이제 선거인단이 이제 부족해서 패배를 했는데, 자, 아무튼 민주당의 대통령에 당선됐던 오바마나 힐러리가 득표했던 득표수는 6,500만 표대입니다. 6,600만 표가 좀 안 되는 6,591만 표, 6,585만 표. 자, 이것이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득표라고 봐야 돼요. 오바마는 좀 인기가 좋았답니다. 오바마가. 자, 그 민주당에서 인기 좋았던 오바마가 받은 표가 6,591만 표. 그런데 이번에 참 나이 80 넘어서 약간 정신도 좀 나간 듯이 말도 좀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또 선거 유세 현장을 보게 되면 썰렁했죠. 그 바이러스 핑계 대고, 그렇죠? 거리두기 한다고 거의 야외 유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야외 유세도 안 하고 갑자기 후보로 등극해서 선거 유세도 안 한 바이든이 몇 표를 얻었냐? 7,500만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힐러리보다 대략 한 950만 표, 그렇죠? 한 950만 표 좀 안 되나요? 한 900만 표, 950만 표, 그렇게 더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뭐하고 일치해요? 오바마나 힐러리보다 더 받은 표에다가 그 다운 밸럿, 그 빈공란, 기존의 한 21%보다 초과한 약 13%, 그것이 약 970만 표, 거의 일치하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약 한 950만 표에서 1000만 표가 저게 문제가 있는 투표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제 등장했냐? 언제 등장했냐면 이렇게 이제 막판에 등장한 거예요. 막판에 수직 상승, 개표를 하는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렸어요. 계속 뒤져가다가 자, 미시간에서 막판에 뛰어 올라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 표를 이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에 접근하는 수준이 되었고, 자,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아예 앞질러 버렸죠. 역전을 했어요. 무편 투표지가 갑자기 등장해서 몰표가 나온 거죠. 몰표가. 자, 그런데 이제 메인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의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도 보면 보통 이렇게 일정한데, 자, 이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개표 막바지 몰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이제 증거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그 군에서 투표해서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가 펜실베니아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꽤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더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서 부재자 군에서 군인들이 투표했던 투표용지가 펜실베니아에 도착해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죠. 자, 이런 증거도 나왔고요. 자, 요것도 뭐 길바닥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자, 요것도 펜실베니아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텍사스인데요. 텍사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이 그 우편 투표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사니까 이제 지적장애인 67명을 데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67명을 이 사회복지사가 자기 혼자 우편 투표를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67명분을 행사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냐? 네, 이게 바이든에게 투표했건 트럼프에게 투표했건 우편 투표라는 건 뭐냐? 이렇게 대리 투표가 가능하고 부정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이거는 없어져야 될 제도다. 네, 부정 선거의 위험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동영상으로서 뭔가 사막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편 투표인지 모르겠지만 투표용지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영상을 찍어서 그 중에 또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워터마크. 자, 이게 아마도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 이게 뭐냐? 요거는 이제 투표했던 선거인이 자기가 받았던 투표용지 안내문인가요? 네, 투표 안내문, 네, 그 자투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절취선이 있는 자투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 그 용지에는 워터마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워터마크. 이것을 이제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투표용지에는 또 뭐다? 네, 방사선에만 반응하는 형광 물질이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또 투표용지에는 이제 점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자가 있어서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그냥 시각으로는 안 보이고 확대해서 뭐랄까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뭐 그 정도의 돋보기 정도겠죠. 돋보기 정도로 들이대야 보이는 미세한 점들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 투표냐 진짜 투표지냐 가짜 투표지냐 이걸 가리기 위한 장치들이 벌써 3개나 있더라 이거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워터마크라는 부분 요것이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 대통령쯤 되는 분이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짜 투표용지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들이 그러면 부정선거범들이라고 몰랐겠느냐 뭐 이런 걱정은 돼요. 네, 부정선거범들에게도 이렇게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고 이제 정보가 새서 똑같은 형태로 뭐 가짜 투표용지를 마련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되지만 현재 이렇게 뭔가 흘러나오는 정보로 봐서는 부정선거범들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낸 그런 부정선거범들은 이렇게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워터마크라든가
점자 마크라든가 뭐 방사선 반응 형광 물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전 등록된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요. 자, 이건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때 미리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네. 아무나 가서 내가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나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나 투표하겠다고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선거인에 한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자, 몇 명이 투표할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그렇게 많이 남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인가요? 위스콘신에서 보니까 등록인은 312만 9천 명인데 개표를 해보니까 투표자는 323만 9천 명이다. 자, 11만 명이 더 많네요. 11만 명. 11만 명이 등록을 안 하고 투표를 했다. 자, 이것은 등록을 안 하고 투표를 안 한 게 아니고 가짜 투표용지가 11만 장 더 들어왔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랭카스터인 거예요. 랭카스터에서는 우편 투표 신청자 10만 8,539명이 있대요. 10만 8,539명. 그리고 그 중에서 우편 투표로 접수한 사람은 8만 9천 명. 네, 신청은 투표용지를 받기는 10만 8,539명이 받았는데, 자, 우편 투표 이제 우측에 접수시킨 사람은 8만 9,681명.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이게 랭카스터라는 곳인 것 같아요. 랭카스터에 개표를 해보니까 14만 2,584명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약 5,2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5만이죠, 5만 명이 조금 5만 2천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신청도 안 하고 투표를 했다. 투표도 아니죠. 접수도 안 시켰는데 개표장에 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가 갑자기 늘었어요. 자, 그래서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었을지 아니면 또 그냥 컴퓨터 전산으로만 숫자를 부표해놨을지는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바로 이제 소송이 바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은 정말 미국은 신속하게 이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다. 네, 그런 게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게끔 아주 개표 막바지 단계에서 바로 소송이 들어가면서 또 증거 수집도 쉽죠. 네, 그리고 미국하고 또 한국하고 다른 점은 미국은 공화당이 살아 있고요. 네, 공화당이 살아 있고 우리는 정당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당이 죽어서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 밝히는 게 어려운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뭐 공화당도 충분히 살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지휘권을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건 뭐 거의 제갈공명급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부정선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개표 참관 방해. 이거 선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차인데 이쪽에 박상우 방송에 보면은 이 창문을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거로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관인들을 멀리 쫓아내서 밖으로 나오게 해놓고 접근도 못하게 해놓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공정한 선거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개표 참관 방해. 이런 것은 뭐냐? 뭔가 니네가 나쁜 짓 하려고 이렇게 가리고 참관을 방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막판에 가짜 투표용지가 들어온 게 아니냐.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기 위한 기회를 포착한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의심이 되고 이제 곧 조만간 밝혀지겠죠. 뭐.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짜 투표용지는 아니고 가짜 부정선거에 대한 건 아니고 자, 이제 이게 언제 나온 그 소식이냐 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이랍니다. 11월 7일 버지니아주 스털링 그 스털링에서 열린 미국 대선 조 바이든이 우승자로 선포된 직후 스털링 골프 클럽이야. 스털링 골프 클럽에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의미 있는 사진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거의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골프장 가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 골프장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이것이 패배자로서 낙심해서 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다 이겼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네, 저는 이게 이걸 보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미국 대선 부정선거 향방을 알려주는 그런 사진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 날 11월 7일이면 이제 뭐 증거들도 대략 나오고 뭔가 싸움의 방향을 가닥을 잡을 때인데 골프장에 가서 아주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네, 야외에서 야외에 바람을 쐬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망중한인데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자, 근데 이게 이제 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모자가 나오죠. 자, 이 모자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내주는 메시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이제 선거 내내 캠페인이었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 네. 이런 모자를 쓰고 나가신 거예요. 예전에 골프 칠 때 이런 모자를 쓰신 게 아니고 이번에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패배를 했다 하고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고 있는 그 시점에 골프를 치러 가면서 쓰신 모자의 메시지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밝혀내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뭔가 이제 어떤 발빠른 분들은 그래요. 이제 뭔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소송도 12월 8일까지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대법원 소송에서 각종 증거들, 그래서 아마도 가짜 투표용지를 이미 가려내지 않았나. 네, 이미 가짜 투표용지를 가려놓고 여유 있게 골프를 치러 가셨다. 그리고 또 모자를 통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저렇게 중공에 뭔가 연루되어 있는 중공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자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뭐 드러나기가 힘들겠죠. 거의 뭐 죽었다고 복창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불거졌고 또 그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의 부정선거의 전모도 이제 함께 드러날 희망이 생긴 거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